자, 세포 소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거 좀 지루합니다. 학교에서 100% 잡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원액하고 진액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보통 막이 있다 없다 유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틀려. 왜? 세포막은 있어, 둘 다. 세포라는 막은 있다고.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세포 소기관의 막이 없는 게 원액, 있는 게 진액. 세포 소기관의 막이, 알겠어? 그냥 두리뭉실하게 막이라고 하면 틀려, 알겠어? 세포 소기관의 막이, 알겠지? 막이라고 하면 세포 막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형태가 있겠니?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세포 소기관의 막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하고 식물 세포의 세포 소기관 중에 막이 있는 게 누구야? 핵. 맞습니까? 또 엽록체, 또 미토콘드리아, 또 리소존. 맞죠? 리소존도 막이 있는 형태잖아. 소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액포, 뭐 이런 등등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아싸리 존재를 안 한다고. 이해갔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봐. 원액 세포 보면 안에 뭐가 있어요? 핵이 없지. 없잖아. 또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뭐밖에 없습니까? 자, 어쩔 수 없어요. DNA가 핵에 있는데 핵막이 없으니까 핵의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DNA라는 녀석이 이게 세포질에 풀어져 있어. 형태가. 이해갔습니까? 없으니까 DNA가 들어갈 방이 없잖아. 그러니까 풀어져 있다고. 유전물질이라고 풀어져 있는 상태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리보솜은 있어. 리보솜은 단백질 만드는 놈인데 얘는 막이 없어. 단백질 덩어리야.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세균이라는 놈이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 기생하잖아, 제가. 감염시켜가지고 거기 사는 거야. 이해갔어요? 바이러스랑 거의 비슷하긴 하겠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야. 근데 되게 독특한 게 있어. 당연히 세포막이 있을 건데 뭐가 있어?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 얘는 세포벽이 있다고. 알겠어요? 근데 세포벽까지가 아니라 겉에 그걸 또 보호하는 피막이라는 게 있어. 피막이 있어. 피막. 약간 닥터캡슐처럼 약간 겉에 피막이 있어. 닥터캡슐도 원액이야. 알고 있나? 대장균? 이해했어요? 이것도 다 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정의로 봐서는 사실 별건 없습니다. 세포 소기관이 없다.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이 있는 세포.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으로 둘러싸이는 세포 소기관이 있고 이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다. 요걸 가지고 원액과 진액으로 구분하겠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말하는 게 이런 것들이야. 핵과 유전물질에 관련된 이야기들. 자, 당연히 핵막이 없겠죠. 핵막이 있겠죠. 그래서 DNA가 핵 속에 들어있고 핵 속에 있다. 이해했습니까? 핵 속에 없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원액은요. 요 원형 DNA가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는 이렇게 선형이야. 선형. 이게 줄로 되어 있어. 그런데 얘는 또 다른 DNA가 하나가 더 있어. 이걸 원형 DNA라고 해. 동그래요. 오케이? 이거 나중에 뒤에 생명공학기술에서 배울 거야. 플라스미드라고 해요. 원형 DNA가 별도로 있어. 그러니까 원액 세포는 어쨌든 간에 동그란 원형 DNA인 플라스미드가 따로 있고요. 선형 DNA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 알겠어? 그렇다고 DNA가 다른 건 아니야. 똑같은데 이 플라스미드라는 거는 어때 사용하냐면 그냥 얘는 여유분이야. 여유분. 이걸 가지고 얘가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사용하거나 그런 거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메인 되는 거는 선형이야. 알겠지? 메인이 선형이야. 플라스미드 별도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알잖아요. 뭐 히스톤과 뭐 DNA가 꼬여서 뭐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정도 알 것 같고. 그리고 아까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세포 소기관 막으로 둘러싸인 거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리보솜 당연히 있고요. 얘도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심플하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세포벽은 있어요. 원액은 세포벽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봐봐요. 대장균 있지? 대장균 왜요? 대장균은 뭘 갖고 있다? 펩티도 글리칸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 왜요? 대장균은 펩티도 글리칸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포벽은 있어. 근데 세포벽에
펩티도 글리칸이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펩티도 글리칸이 뭐냐면 자 우리가 펩티도라고 써있지? 펩티도랑 글리칸이 비슷한 용어가 있어. 펩티드야. 펩티드는 단백질이지. 이거 단백질이에요. 글리코스 포도당이에요. 글리칸 글리 알겠어요? 이거는 당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당단백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당단백질이란 뭐냐면 포도당 탄수화물의 분자가 있고 거기에 단백질이 붙어있는 형태야. 이게 당단백질이야. 되게 단순하죠? 이걸 펩티도 글리칸이라고 합니다. 이해갔어요? 세포막에는 탄수화물과 이런 뭐 단백질이나 지질이나 이런 게 되게 줄처럼 이렇게 막 달려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세포에 뭐 영양이나 기관 같은 거 있죠? 그 기관에 좀 영향을 주는 거라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진해세포는 당연히 세포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차이고요. 뭐 예시를 드는 건데요. 뭐 별거 없습니다. 원핵생물, 그다음 진핵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보시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원생동물, 그 다음에 균류, 식물, 동물이 전부 다 진핵이에요. 아시겠죠? 뭐 균류야 균류. 자, 균류랑 좀 착각하면 안 돼요. 원핵과 균은 달라. 알겠어요? 원핵과 균은 다르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진핵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잘 봐요. 동물과 식물인데요. 좀 더 볼게요.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칠 거는요. 동일한 녀석,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녀석을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녀석. 일단 동그라미 쳐봐. 핵! 공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포체들 종류. 매끈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 이거 다 배웠습니다. 옛날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골지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미토콘드리아도 동그라미 치자. 겹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포막도 있겠죠. 여기 세포막을 딱히 표현은 안 했습니다. 문제가 이상하지 않냐? 야, 이거 유형이? 개념 자체가? 야, 세포막도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세포막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표시 안 한 거야. 왜 안 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 이거는 자, 세포 골격 보여? 이거? 세포 골격 보여? 이것도 똑같이 있어. 근데 내가 왜 색깔을 다르게 했을까? 처음 배우는 거라서 색깔을 좀 구분한 거야. 처음 배울 거야, 이제는. 그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다시 공통적인 거 다시 할게요. 미세소관. 여기 중심체 보이시죠?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소좀도 같이 있습니다. 얘도 리소 좀 있어요. 표시를 너무 안 해준다. 진짜 웃기지 않나? 그 다음에 좀 차이가 있는 거. 세포벽과 엽록체 정도가 차이가 생기겠죠. F도 있죠, F. F도. 이게 식물의 차이야. 그래서 요 정도는 너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여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막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막이 있다면 이중막일까요? 단일막일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핵이라고 얘기하면은 핵이 가지고 있는 막 있죠, 막. 막 자체가 몇 중막이냐라고 한다면 이중막이에요. 핵은요 이중막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막에 대해서 질문할 거야 뒤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핵은요 구멍이 있어. 구멍. 그걸 구멍 공짜 써서 핵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핵공을 통해서 RNA하고 단백질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DNA가 핵 속에 있죠. 맞죠? 근데 DNA에 있는 정보를 전사를 한 결과가 RNA잖아요. 그러면 RNA가 핵에도 들어있고요. 핵에서 만들어질 거니까 그럼 그게 핵공으로 나가 안 나가?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세포질에도 있고요. 핵 속에도 있습니다. RNA는요. 그래서 RNA가 출입한다 써있는 거고요. 단백질도 출입을 하겠죠. 왜? 전사를 하는 것도 단백질이 하는 일이에요. 효소자, 효소. 맞습니까?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왔다 갔다 출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겠고, 당연히 DNA가 히스톤과 결합되어 있는 사실을 너무 알겠고,
색소 분열하게 되면 염색체로 응축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밑줄 그 필요 없습니다. 생명과 원했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rRNA의 합성 장소가 어디야? 인이에요. 인. 자, 인이 이제 아무래도 니네가 처음 배웠을 수도 있고요. 한 번 정도는 이제 학교생들이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를 한 적도 있을 겁니다. 인이 뭐냐면요. 영역이야. 영역. 영역이야. 지금 내 방 안에 니네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영역은 니네가 공부하는 영역이지. 마찬가지야. 인이라는 곳에서는 뭘 만드냐면 rRNA를 만든다. 그럼 저 빌어먹을 rRNA가 무엇일까? RNA는 RNA인데 대체 rRNA가 뭐지? RNA 종류 세 종류가 있어요. 내가 한번 적어볼게요. 하는 김에 적을게. rRNA, 그 다음에 tRNA, 그 다음에 rRNA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생명과학 2 하시는 분들은요. 오케이?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메신저 RNA. 너네 전사하지, 전사. 전사하잖아. DNA가 정보를 전사하지. 그 전사한 RNA가 이 mRNA야. 이게 전사야. 전자가 아니지. 전사. 전사하면은 mRNA라고 말을 해요. 이거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야, 전사를 한 이 mRNA가 리보솜으로 들어가서 단백질을 합성하죠. 맞죠? 그럼 단백질 합성할 때 단백질의 기본적인 단위체 아미노산이 하나씩 붙거든? 그 아미노산이 그냥 붙을까요? 아니에요. 아미노산을 머리에 땅 달고 전달해주는 녀석이 한 마리가 있거든? 그게 tRNA예요. 트랜스퍼 RNA. 딱 트랜스퍼 하면은 뭐야? 이동시킨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아미노산 이동시키는 RN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rRNA R자는 리보소말 RNA다 라는 말로 씁니다. 얘는 리보솜의 구성물질이에요. 리보솜 만드는 구성물질이야. 리보솜을 구성하는 녀석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리보솜이 단순하게 단백질 덩어리라고 말하면 안 돼. 원 때는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는데 투 때는 이제 rRNA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리보솜은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틀린 거야. 뭐도 있어 함께. rRNA, RNA도 함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rRNA를 합성하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하나 더 리보솜을 만들기도 합니다. 리보솜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인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말 그대로 rRNA를 합성하나 동시에 리보솜을 조립하는 곳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이야 뭐 다 아는 내용이라서 굳이 내가 말할 필요 없고요. 이런 내용만 좀 기억하시면 생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보솜. 자, 일단 리보솜은 일단 다 아실 겁니다. 자, 대단위체하고 소단위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분하는 거 알고 있으셔야 돼요. 원래 너네가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리보솜은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하나의 리보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딱히 뭐 많은 걸 얘기할 건 없고요. 여기에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rRNA가 이렇게 막 들어 있습니다. 소단위체보다는 대단위체에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포체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포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친 면이다.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 안 붙어 있으면 우리가 매끈한 소포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소포체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포체부터는요 이제 막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소포체는 막이 이중막이 아닙니다. 단일막입니다. 이런 거 동그라미 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막 개수가 한 개냐 두 개냐 질문을 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소포체는요 핵막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소포체끼리도 내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림상으로 봤을 때 핵 옆에 붙어 있는 게 소포체다 보시면 되는 건데 소포체 중에서도 거친면 소포체가 붙어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매끈한 소포체도 따로 별도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거친면 소포체, 매끈한 소포체 역할과 기능을 좀 아셔야겠죠. 거친면은 왜 거칠까요? 리보솜이 표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단백질을 뭐한다?
가공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소포체는 단백질을 가공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가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거침면 소포체가 가지고 있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거침면 소포체 자체가 가공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침면 소포체는 어쨌든 분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을 가공도 하겠지만 골지체한테 준 다음에 골지체가 분비를 하기 때문에 이 소포체가 발달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골지체한테 즉 굉장히 많은 단백질을 내 분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골지체가 체중적으로 분비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자세포는 소화효소가 나오는 분비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뭐 인슐린하고 나오기도 하고 글루카곤도 나오고요. 뭐 이런 등등등의 발달한 세포가 이렇게 이자세포가 되겠고, 이때 매끈한 소포체가 좀 중요한데 매끈한 소포체는 리보솜이 없어. 그래서 얘는 단백질을 가공하는 역할은 절대 아니고요. 얘는 뭘 역할이냐면 스테로이드하고 인지질을 합성하는 역할이에요. 얘는 좀 지방 성분을 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독작용도 하고요. 칼슘 이온을 저장하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포 중에서 해독작용에 관련된 기관이 간이잖아. 맞지? 간세포에 매끈한 소포체가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하는 게 부신 겉질이에요. 이거는 생명과학 1에서 호르몬 관련돼서 외웠을 겁니다. 까먹었겠죠. 부신겉질 세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신겉질 세포에도 이 스테로이드 합성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끈한 소포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가공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가공한 단백질을 누구한테 준다? 골지체한테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골지체를 당연히 해야겠죠. 자, 골지체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보시면 단일막 구조, 동그라미 치세요. 얘도 단일막 구조야. 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진짜 단순한 생각이거든. 단백질이 만들어졌어, 리보솜에서. 그 다음에 소포체에서 뭐로 가공이 되겠죠. 단백질이 가공된다는 얘기는 기능을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단백질로서 기능을 할 수는 없고요. 가공을 시켜줘야 돼.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접어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꼬아주는 1차, 2차, 3차 구조로 꼬아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소포체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골지체로 넘어갈 건데 생각을 해봐. 소포체는 단일막이거든? 그러면 단일막에서 쌓아가지고 골지체한테 줄 건데 그럼 골지체가 만약에 이중막이야. 그럼 들어가겠냐? 야, 똑같은 당연히 단일막이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얘도 단일막으로 외워주세요.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 얘는요, 참고로 이 구조, 주머니 구조가 떨어져 있어. 지금 붙어있는 게 아니고 다 떨어져 있거든? 떨어져 있는데 이 떨어져 있는 하나하나 구조를 우리가 시스터나라고 합니다. 이 구조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스터나.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소포체에서 온 무슨 소낭이라고 써있어요? 운반소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이렇게 운반해주기 때문에 운반소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운반소낭을 통해서 단백질 골지체 중간중간 시스터나랑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그 단백질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세포막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골지체에서 세포막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 맞죠? 그러면 이 소낭은 무슨 소낭이라고 해요? 분비소낭이라고 합니까? 왜? 골지체에서는 세포막으로 분비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낭의 이름이 좀 달라요.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넘어오는 걸 운반소낭, 골지체에서 세포막으로 분비하는 건 분비소낭. 이렇게 이름이 좀 소낭이 달라집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소포체에서는 대체 또 무슨 짓거리 하냐? 잘 봐. 보이냐? 소포체에서도 가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소포체에서도 가공하고 골지체에서도 가공한다. 둘 다 가공의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분비의 작용이 활발한 세포에서 다발달되었다. 결국 같이 얘기하자 이 말이야. 소포체도 골지체도 분비하는 데 있어서 가공도 하고 분비하는 데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발달되어 있다. 분비하는 세포에 있어서 같이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단백질의 합성과 분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쌤이 말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핵에 있는 RNA가 나옵니다. 전사가 되어 있죠? 그럼 핵공을 통해 나와 안 나와? RNA가 나오죠? 그럼 그 mRNA까지 말해줄게요. mRNA가 소포체, 거친 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을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 단백질은요, 소포체 안에서 1차 가공을 합니다. 알겠죠? 1차 가공이라고 우리가 편하게 말을 할게요. 1차 가공을 한 단백질은 소포체에서 가공이 될 건데, 이게 운반 손항을 통해 골지체 시스터나 첫 번째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골지체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골지체에서 시스터나를 통해서 땅땅땅땅땅 손항으로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이제 2차 가공 및 분류가 진행할 겁니다. 참고로 지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러다 나중에 골지체에서 세포막으로 이제 운반이 아니라 분비 손항을 통해서 톡 하고 단백질이 나가게 되니까 세포 입장에서 단백질을 뿜어내고 있는 중이다. 이해가시죠? 이게 이자세포가 인슐린이라는 단백질 호르몬을 분비하는 과정이랑 똑같은 과정이에요. 어쨌든 세포가 단백질을 분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 여기서 이쁘게 아름답게 잘 나타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얘네들이 과학자들이 처음에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면 이거는 단백질이 추적 방법이지, 맞지?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자기방사법으로 알아낸 거야. 우리 앞전에서 배웠잖아. 방사선 동위원소를 표시를 해가지고 추적하는 방식. 이걸로 알아낸 거야. 알겠죠? 자, 아마 내 생각인데요. 생명과학 2에서는 가장 메인이 되는 세포 소기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렵기도 어렵겠지만 과정을 다 외워야 되는 그런 암기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단원이기도 하고요. 수행평가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자, 볼게요. 일단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 물질 대사와 관련이 있다. 너네도 아시다시피 엽록체는요, 광합성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미토콘드리아는 소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호흡하기 때문에 이화작용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모양 자체는 다 비슷해요. 타원형의 모양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통점이죠. 이중막이에요. 무슨 막? 이중막입니다. 야, 이제 여기서 시작입니다. 자, 긴장 타세요. 자, 엽록체 먼저 가겠습니다. 엽록체는요, 외막과 내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막 안쪽에 있잖아요. 이 안쪽에 뭐가 있냐? 그라나와 스트로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빌어먹을, 이게 뭔 개소리인지. 그라나, 스트로마, 이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보통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부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포질이라고 말을 했죠? 이 질이라는 말이 붙으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스트로마 있죠? 스트로마. 이 스트로마가 뭐냐면 엽록체의 세포질 같은 안쪽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갔습니까? 그 공간 안에 그라나라는 녀석이 아파트처럼 쌓여져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이거야. 외막이 있고요. 내막이 있는데 이 안쪽을 스트로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트로마 안쪽 공간에 동점처럼 쌓여있는 이런 아파트 한 채가 있을 거예요. 아파트가 한 채뿐만 아니라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아파트 한 채를 우리가 그라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하나 있지, 하나. 요 하나 동전 같은 거 있지? 이거를 틸라코이드라고 말합니다. 이거 외워야 돼. 죄송하지만 이거 암기야. 무조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나온다. 틸라코이드가 모이면 그라나가 된다. 한 번 더. 틸라코이드가 모이면 그라나가 되고, 나머지 공간은 스트로마라고 이야기를 한다. 알겠죠? 암기해주세요. 이게 제일 싫어. 하여튼. 자, 볼게요. 자, 엽록체는 광합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광합성이 대체 어디서 일어나냐? 그라나 안쪽에 그라나를 구성하고 있는 틸라코이드 중에서도 막, 틸라코이드가 막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틸라코이드 막에서 광합성에 관여하는 색소도 있고 단백질도 있다. 색소와
단백질이 이 틸라코이드 막이 있어요. 이거 틸라코이드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막이야 막. 여기에 색소도 있고 어떤 무슨 효소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틸라코이드예요. 아시겠어요? 틸라코이드 막에 있다. 광합성에 하는 거는. 그럼 내막과 외막에는 없어. 알겠어?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그래? 그라나의 틸라코이드는 광합성에 좀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스트로마는 뭘 할까? 단순하게 보세요. 그냥 기질로 채워졌다. 쌤이 말했던 그런 세포질 같은 공간으로 보시고요. 포도당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당연히 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스트로마도 광합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DNA가 엽록체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다 DNA가 있는데 리보솜도 마찬가지고 이 DNA가 리보솜이 다 스트로마에 있다. 영양분은 다 여기 있다. 그럴 것 같지 않냐? 영양분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DNA하고 리보솜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만들 수 있고요. DNA로서 스스로 복제도 가능하다. 증식도 가능하고요. 아시겠죠? 조금 짜증나죠? 왜냐면 새로운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괴롭힐 거예요 아마 머릿속으로. 자, 이번에 미토콘드리아를 배워볼게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마찬가지로 외막이 있어요. 이해했어요? 외막이 있고요. 내막도 있거든? 근데 내막이 어떤 구조인지 한번 그려볼게요. 잘 봐. 내막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내막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해갔어요? 자, 보면은 이런 거 보여? 약간 쭈글쭈글한 거 보이지? 이런 거. 이런 구조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탈. 무슨 구조? 크리스탈을 형성한다. 이렇게 약간 좀 돌출형으로 약간 좀 이렇게 좀 더 길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내막 자체가 왜 크리스탈형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 표면적이야.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 니네 소장의 융털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한 면이 아니라 이렇게 돌기처럼 나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융털. 맞지? 이게 실로 잡아 당기면 굉장히 기다란 한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게 표면적이야. 그래서 크리스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출형으로 되어 있는 거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요직거리 한다. 자, 그렇다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에 관련된 효소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얘는 효소가 어디 있냐면 이 크리스타 내막 있지? 내막에 이렇게 달려있어. 이렇게. 이런 데 달려있어. 아까랑 좀 다르지? 엽록체는 이 내막에 있지 않고요. 그 내막 안에 그 스트로마라는 공간 안에 그라나를 구성하고 있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었어. 맞지? 맞죠? 근데 얘는 요 내막에 있어요. 내막에. 크리스타 내막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뭐 방금 얘기했던 거고 내막에 세포호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이 존재한다. 효소가 이쪽에 다 있다는 거야. 알죠? 거기 보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DNA와 리보솜이 존재를 할 것이다 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재미난 사실 내막 안쪽 공간은 무슨 상태야? 액체 상태로 들어가 있다. 이 안쪽, 요게 내막 안쪽 공간이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포질이랑 비슷하지. 이거는 이름이. 이건 기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거야. 엽록체의 기질이 스트롬하고 미토콘드리아는 기질이라고 명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야.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소좀 가겠습니다. 자, 리소좀은요. 얘도 단일막입니다. 약간 소낭 있지, 소낭. 소낭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운반소낭과 분비소낭이 있었잖아. 걔네는 지금 단백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금 리소좀이라는 것도 사실 단백질이 있기는 있어. 소낭 같은데. 근데 어떤 단백질이냐 이게 중요해. 그 단백질이 효소거든. 얘는 어떤 효소냐면 가수분해 효소. 무슨 효소?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소낭 안에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가 있는 이거를 리소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단일막으로 되어 있는 가수분해 효소라는 단백질을 갖고 있는 리소좀하고 맞닿아가지고 이제 그 단일막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단일막하고 딱 융합이 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가수분해 효소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놈하고 만나게 되겠지? 그럼 얘 분해를 해요, 안 해요? 분해하겠지? 분해를 하겠죠? 그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포 안에서 소화를 담당한다. 그래서 세포 내 소화라고 말하는 거야. 별거 없죠?
그러면 세포 내에서 소화할 게 대체 뭐가 있을까? 세포 안에는 수많은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그 세포 소기관을 죽이면 안 되잖아. 중요한 것들인데 맞지? 근데 필요 없는 세포 소기관이 있을 수도 있어.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오래된 거 있지? 손상된 거나 이물질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냐. 안에서 들어온 거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노폐물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역할이에요. 약간 청소부야, 청소부. 세포 안쪽에서 돌아다니는 청소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앞전에서 세포 분해법을 했을 때 균질기로 막 망치질 한다고 그랬잖아. 그때 우리가 얼음에 담그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어? 리소좀의 역할을 막아주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리소좀이 터지면은 내가 원하는 세포 소기가 다 망가져요.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해갔습니까? 그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 세포 내 소화하는 과정은 별거 없어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소낭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거랑 융합이 되게 되면은 가수분해 효소가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세포 소기관을 분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순하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봐봐요. 별거 없어요. 야, 어쨌든 간에 리소좀도 단백질 들어가 있는 거잖아, 소낭에서. 결국엔 뭐냐면 거침면소 포체에서 이 가수분해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단백질을. 그러다가 소낭으로 싸서 운반 소낭을 통해 골지체로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골지체에서 당연히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리소좀을 만드는 거야. 결국은 뭐냐? 리소좀의 단일막은 골지체로부터 왔다라고 해도 무관하겠죠. 맞습니까? 골지체에서 체조점을 만드는 거니까. 단백질 형성하는 과정 똑같아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리소좀이 안쪽으로 들어온 이물질의 세포막으로 둘러서 쌓인 거 있죠, 이거. 보이세요? 자, 쌓이게 된 게 결국에는 식포를 형성하는 거야. 식포가 뭐냐면 병원물질이지, 병원체를 이렇게 단일막으로 싸가지고 들어왔잖아. 이거 식포라 그래, 식포. 그 식포하고 리소좀하고 융합이 되는 순간 이 식포 속에 있는 이물질이 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가수분해 효소는 이름 자체로도 말하는 것처럼 물을 첨가해서 분해하는 효소라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자, 이번에 액포인데요. 액포도 무슨 막? 단일막, 빌어먹을 다 단일막이네. 맞죠? 이중막과 단일막 구분해야 된다 물어보니까 없는 것도 있다. 리보솜은 없습니다. 자, 액포는요 식물 형태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단단하거든. 안에 뭐가 있냐면 액체 성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단단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형태를 유지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수분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수분을 빼기도 하고 다시 들여보내고 흡수하기도 하고 삼탑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과 무기염료 같은 이 영양소나 노폐물거나 색소, 독성물질을 다 저장하는 약간 냉장고 역할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냉장고가 오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고 있어. 이제 처음으로 이사를 했어. 그러면 냉장고에 음식이 많을까요? 처음에? 별로 없겠죠. 근데 내가 한 5년 동안 거주를 했어. 그러면 냉장고에 음식물이 많겠지. 무슨 말이냐면 액포도 성숙한 식물일수록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었겠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래서 성숙한 식물 세포일수록 액포가 크게 발달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되게 재미난 얘기 알려줄게요. 액포 속에 있는 것들이 수액이에요. 니네 식물 속에서 수액 먹는다 알아? 수액? 그 수액이 액포야. 이해갔어요? 액포 속에 영양분도 있고 노폐물도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막 똥냄새 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라서 약간 단맛이 좀 많이 나요. 수액 먹어봤어요? 팔아요. 수액 1.5리터에 팔아. 인터넷 치면 수액 치면은 팔아요. 수액 채취하는 거 되게 쉬워. 뭔 줄 알아? 그냥 무슨 이렇게 구멍 같은 거, 대나무 구멍 같은 거 꽂으면 돼, 나무에다가. 그만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져. 그걸 이제 모으는 거야. 비싸, 귀하고. 자, 세포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포벽도 다 알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적인 면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볼게요. 이게 식물세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 하얀 색깔이 세포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식물은 뭘 갖고 있어, 겉에? 세포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포막이 가장 안쪽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세포벽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차 있죠, 1차? 요게 1차 세포벽이에요. 그러면 2차 세포벽은 너네가 이 바깥인 줄 알아. 거의 그래, 그렇게 대부분 알아. 2차 세포벽은 이 안에 생겨요. 두 번째 생기는 세포벽은 이 안쪽을 좀 더 단단하게 메꿔주는 약간 시멘트 역할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봐도 세포막이 생기고 1차 세포벽이 생기고 그 사이를 누가 메꿔? 2차 세포벽이 메꾸는 거야. 그래서 메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1차 세포벽은 굉장히 얇아. 왜? 야, 처음에 생겼잖아. 되게 얇겠지. 근데 2차 세포벽이 생기려면 좀 성숙해야 돼. 시간이 좀 더 지나야지 2차, 두 번째가 생기겠죠? 봐봐. 얘긴 얇은데 얘 두껍잖아. 두꺼운 거 생기려면 시간이 좀 세월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성숙해야지만 나오는 게 2차 세포벽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좀 두꺼워져요. 니네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처음에 자라는 식물이 있을 거야. 이파리가 처음에 떡잎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줄기가 생기잖아. 그 줄기는 연해, 되게 연해. 물론 세포벽이 있긴 있어. 이게 1차 세포벽.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되잖아. 각질도 있고 그 안쪽에 2차 세포벽이 단단하게 메꿔주는 거야. 그래서 더 단단해지는 거야. 나무가 2차 세포벽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무도 생각을 해봐. 처음에 풀떼기이지 않았을까? 처음에? 맞잖아. 처음에 풀떼기였단 말이야. 그때 1차 세포벽. 근데 각질화라고 하거든. 각질화가 된다는 게 2차 세포벽이 생겨서 메꿔주면 각질이 딱딱해지는 거야. 그때서부터 나무라고 말하는 거야. 목본이라고 말하죠. 초본 다음에 목본이야. 초본이 1차 세포벽, 목본이 2차 세포벽이 생기는 거야. 단단한 각질화. 이해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많이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세포 골격이에요. 자, 세포 골격은 뭐냐면 그거야. 세포 내에 약간 골격이야. 우리 아파트를 만들려면 철근 콘크리트로 먼저 세운 다음에 이제 뭐 아파트를 세우잖아요. 똑같아.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도 누구냐면 세포 골격이에요. 그러면 세포 골격은 총 몇 마리가 있냐면 3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더 짜증나죠? 외우셔야 돼요. 기능이나 이름이나. 자, 볼게요. 처음에 이름이 뭐냐면 미세소관. 무슨 관? 소관. 미세소관.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섬유. 그 다음에 미세와 섬유를 따다가 붙인 거. 미세섬유. 총 3가지 암기해 주시고. 소관하고 중간섬유. 그 다음에 합쳐서 미세섬유. 자, 미세소관은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약간 실이라고 좀 생각하면 좀 편하게 암기가 될 겁니다. 자, 봐봐요. 미세소관은요, 세포 형태를 유지를 한다라는 게 일단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봐봐. 세포 소기관, 소낭, 염색체, 뭐에 관여한다? 이동에 관여한다. 자, 이걸 쉽게 설명할게요. 케이블이야, 케이블. 미세소관은요, 케이블이자 실이에요. 그럼 너네가 세포의 어떤 역할, 기능을 한번 바라봤을 때 실로서 역할을 한다 혹은 케이블로서 역할을 한다인데 실로서라고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쉽게 설명한 방추사야, 방추사. 방추사 아시죠? 방추사가 뭔 역할이야? 염색체를 양쪽으로 잡아 당겨 안 당겨? 당기죠? 실 같은 거 나오잖아. 실 같은 거 나와서 동원체 딱 붙어서 잡아 당기잖아. 맞지? 이게 실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방추사. 오케이? 근데 웃긴 건 뭔지 아냐? 중심체랑 방추사는 어찌 보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나오는 거야. 이해하세요? 혹시 알아? 기억나나? 이렇게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가 나올 때 여기에 무슨 수수깡탄 2마리 한번 그렸을 거야. 이렇게 2마리 그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표시를 아마 한 그림도 있단 말이야. 이게 중심체고요. 이게 방추사예요. 중심체에서 방추사, 즉 미세소관이 나온다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실이라는 개념을 쓴 거고요. 그리고 세포 속인과 소낭이 뭐에 관여한다? 이동에 관여한다. 그걸 케이블이라고 생각한 거야. 야,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되게 신기할 텐데. 봐봐. 세포 소기관 중에서 오케이? 골지체가 어떠한 곳에 장소에 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라. 소포체에서 운반소낭을 만들었어. 그 운반소낭이 골지체가 어딘 줄 알고 가? 이런 생각 안 해봤어? 야, 골지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운반소낭이 정확하게 골지체를 향해서 가냐고. 이 말이 돼? 운반소낭에 눈깔이 달렸어? 그것도 아니잖아.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 그게 미세소관, 케이블이라고. 니네 케이블이 이렇게 남산에 달려있으면 니네 이 케이블을 보고
얘가 이걸 타고 가면 어디로 갈까라는 거 알아볼라. 몰라? 남산에 달려있다니까? 알잖아. 케이블이 남산에까지 연결돼 있으면 이 케이블을 타고 가면 남산까지 간다는 거 알잖아. 목적지를 알잖아. 똑같아.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실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그거를 운반 소낭이 탁 잡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케이블이 안 보이니까 운반 소낭이 골지체를 위치를 완벽하게 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어요? 케이블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세포 속에는 굉장히 많은 미세 소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운반 소낭이라든지 분비 소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케이블을 타고 다니는 거야. 알겠어요? 실제로 가능한 거고요. 운반 있어. 나중에 뭐 니네가 생명과학만 배울지 모르겠지만 운동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 그 운반 소낭에 단백질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가 이 미세 소관에 ATP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단백질이 있어. 물론 내가 이렇게 인간처럼 사용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안 가고요. 진짜 되게 근육이 수축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요. 운동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있어요 그런 게.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또 선모와 편모. 선모와 편모. 선모하고 편모 차이 아니? 모르죠? 집신벌레 알아요? 집신벌레? 집신벌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털이 있어. 이렇게 되게 짜리몽땅한 털이 졸라 많아. 이걸 선모라고 하고요. 편모는 뭐냐면 정자 아시죠? 정자 누가 몰라. 미토콘드리아 이거. 이게 편모야. 꼬리가 편모야. 편모는 개수가 적은 대신에 굉장히 길고요. 선모는 짜리몽땅한 대신에 개수가 되게 많아요. 이해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 다 뭐야? 미세소관이야. 정자의 편모, 집신벌레 선모. 이거 다 미세소관이라.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미세소관은. 자, 이번에는 뭐냐면 중간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섬유는요. 세포 형태 유지하고 핵막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유지. 자,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동그라미 치세요. 중간섬유는요. 세포 소기관들의 뭘 유지한다? 위치를 고정하는 데 관여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 생각을 해봐. 세포가 이렇게 있거든? 세포를 툭툭 쳤다고 쳐봐. 근데 핵은 그 가운데 계속 있다? 야, 핵 속에 핵 속이래. 세포 속에 핵은 가운데 있는 거 맞잖아. 맞아? 근데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눈에 안 보이는 상태로 봐봐. 얘 둥 떠 있어 중간에. 맞잖아. 중간에 떠 있잖아. 떠 있거든? 이게 3D로 보면 떠 있어 중간 가운데. 근데 이게 말이 돼? 중력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 핵을 고정하는 게 있어. 이 위치가 고정되는 이유가 이 중간섬유 때문에 고정을 시켜주는 거야. 눈에 안 보일 뿐이야. 오케이? 세포 속인간도 그 위치에 있단 말이야. 그 위치에 있는 이유가 뭐야?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 딱 뭔가 얽히석히 고정되어 있어. 그물망처럼. 그게 중간 섬유에 해당이 되겠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끝났고요. 미세 섬유를 보겠습니다. 자, 미세 섬유에서는 뭐 다 필요 없고요. 이거. 얘도 물질 이동에 관여를 하는데 얘가 제일 짱이야. 물질 이동은. 얘도 관여한다. 또, 야 이거 중요해. 별. 근육 수축하는데 관여를 한다. 근육 수축이에요. 근육 수축. 야,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거 원섬유 뭐 있었어? 액틴과 마이오신. 여기 누가 있어? 액틴. 맞잖아. 이해했어요? 미세섬유는 액틴 필라멘트라는 단백질을 이용합니다. 액틴 근육에서 필요한 원섬유죠. 그래서 근육 수축에 관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포질 분열. 야, 이거 세포질이야. 세포질 분열이야. 우리가 동물 세포 분열할 때 이렇게 약간 말려 들어가는 거 아시죠? 함축해서 그런 거. 그게 뭐냐면 이 미세섬유가 약간 이렇게 거기를 약간 조여주는 거야. 조여가지고 쫙 조여가지고 똑 하고 떨어져서 두 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이렇게 조여주는 거 알겠죠? 이렇게 올가미처럼 조여주는 게 이 미세섬유야. 그래서 세포질 분열에 관여한다. 당연히 우리가 세포막을 지탱하기도 하고 변형도 한다. 얘가 아마 그걸 거예요. 좀 줄여주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육도 그런 역할이니까. 맞죠?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세소관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을 외워야 돼요. 튜뷸린입니다. 미세소관은 튜뷸린이에요. 모양 기억하세요.
동그랗게 튜뷸린인데 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코일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거야. 이게 하나로 보면 정작 꼬리야, 알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케라틴과 같은 단백질이 구성되는 게 중간섬유입니다. 케라틴이 약간 좀 코일처럼 꼬여 있어요. 그리고 액틴 같은 경우는 미세섬유예요. 이건 이제 근육에서 다 배웠던 거라서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외워주시고요. 어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외워주시고 기능도 외워주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 필요 없고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세소관이에요. 미세소관이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게 되게 많이 쓰니까 아마 나올 거예요. 자, 편모와 선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아까 쌤이 말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미세소관 몇 개로 2개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그룹 봐봐요. 이걸 미세소관 다발이라고 합니다. 미세소관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그룹 지어 있는 거를 미세소관 다발이라고 그래.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섬유다발, 근육섬유다발처럼 똑같아요. 이 다발이 몇 개 있어요? 한번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주변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있습니다. 9 플러스 0, 9 플러스 1. 미세소관 다발이 9 플러스 1이다. 알겠어요? 9 플러스 1입니다. 그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편모와 선모입니다, 여러분. 편모와 선모가 합쳐서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게 구조가 9 플러스 1입니다. 여기 선모 보이시죠? 기관지 상피세포. 또 집신벌레가 갖고 있는 선모도 마찬가지로 9 플러스 1이다. 외워주세요. 알겠죠? 만약에 질문지에서 야, 미세소관이 몇 개야? 라고 한다면 미세소관 다발이 총 10개인데 한 개당 2개씩 있을 테니까 20개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그럼 쌤이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편모와 선모의 비교. 이미 다 했습니다. 개수는 편모 적고 많지만 편모는 길고 선모는 짧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미세소관 중에서 편모와 선모는 그 미세소관 다발이 9개 세트에다가 1개 세트 9 플러스 1 구조야. 선모와 편모는. 근데 중심체는 달라.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중심체는 자세히 보면 이게 몇 개냐면 봐봐, 이게 좀 달라. 봐봐. 이거 지금 안 보이는데 미세소관이 3개가 한 세트야. 몇 개요? 3개. 3개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어. 얘도. 일단 9개는 마찬가지로 똑같거든. 하지만 한 개당 3개씩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가운데 없어 대신에. 알겠어? 니네가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미세소관 중에서 편모와 선모는 미세소관 다발이 9 플러스 1 구조. 그러니까 미세소관 다발은 참고로 2개짜리고 가운데 하나가 있어. 근데 중심체는 3개짜리가 모여서 미세소관 다발을 이루고 있고요. 겉에 9개 세트밖에 없어. 가운데 없어요. 이게 중심체고 방추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방추사에 대한 기능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요 구조만 조금 차이점을 알아주세요. 나와요. 시험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볼게요. 원핵하고 진핵에 대한 OX인데 진핵세포는 원형 DNA 갖고 있지 않아요. 원형 DNA는 뭐 플라스미드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원핵입니다. 2번 볼게요. 진핵세포의 리보솜은요. 일단은 이거 기억하세요. 다 커요. 다 큽니다. 진핵이 훨씬 더 커요. 알겠죠? 다 커요. 커요. 원핵하고 진핵세포의 세포벽을 이루는 주성분은 모두 셀룰로스다. 원핵은 아니야. 원핵은 셀룰로스가 아니고 뭡니까? 뭐예요? 단단백질. 오케이? 단단백질이라고 하죠. 그 있잖아. 펩티도글리칸 알겠죠?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핵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세포체 막으로 쌓인 세포 소기관이 없죠. 원핵은 막이 없어요. 세포 소기관의 막. 자, 다음 구조를 보고서 동물에는 있는데 식물에만 있는 거. 일단 에포, 영록체, 세포벽 요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림으로 보니까 되게 헷갈린다 이거. 아이씨 헷갈려 죽겠어.
요거 뭐냐? 이게 약간 무슨 껍데기 이렇게 닭껍데기 뽑는 거? 이게 세포벽이 알겠죠? 가장 밖에 있는 거 세포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염록체 같은데. 그 다음에 F4는 없다, 맞지? F는 없는 것 같아요. A는 세포막입니다, 이거. 아닌가? 뭐야? 이거 안 보인다. C가 뭐야? 그림이 잘 안 보여. 막이요. 아, C가 막이야? A는 뭐야? D는 핵인 것 같고, F는 미토콘드리아 얘기하는 것 같고, C가 막이야? 되게 애매하다 이거. A가 뭐야? 그림을 좀 보자. 그림이 잘 안 보여. 세포질인가 보다. 세포질인가 보다. 어쨌든 모르겠어. 내가 그림이 지금 해석이 안 되거든? 잘 안 보여서. 어쨌든 이거 두 가지 정도 되겠다. 알겠죠? 세포벽하고 염록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중막 구조죠. 일단 핵, 염록체. 소포체와 골지체는 단일막이에요. 기억하시고 미토콘드리아까지는 이중막. 자, 단일막인데요. 수송과 분비에 관련된 거는 골지체랑 소포체 정도 하시면 돼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하고 염록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해가시죠? 이거는 미토콘드리아하고 염록체 이 두 마리가 물질 대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다. 몇 문제야? 7문제야? 거친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친면 소포체를 하는데 인지질을 합성하는 거는 매끈면이다. 아시겠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해독도 이 매끈면이랑 똑같은 얘기. 자, 골지체는 시스터나. 그렇지. 시스터나 얘기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분비가 활발한 세포. 그렇지. 자, 염록체는 스스로 복제 증식할 수 있다. DNA가 자체적으로 있고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비대너지를 가지고 전환하는 건 아니죠. 미토콘드리아 세포 호흡이죠. 이거는 광합성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소좀은 가수분해 요소를 갖고 있는 우리가 소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물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 맞는 얘기고. F4는 식물세포 형태 유지할 수 있고요. 삼투압 조절하는 거 맞고요. 영양분 조절, 영양분도 저장하고 있을 수 있다. 자, 미세소관이야. 미세소관이야. 자, 근육 수축, 세포질 분열. 이건 미세소관이 아니라 미세섬유예요. 아시겠죠? 미세섬유예요. 네. 볼게요. 단백질이 합성되어 세포 밖으로 분비되기까지. 아이 너무 쉽다 야. 일단 단백질이 합성이 돼야 돼. 리보솜에서. 그 다음에 소포체를 거쳐서 골지체로 해서 분비 뚱 하고 나갑니다.